천우희, 사진는 CGV 아트하우스, 헤럴드 경제 스타. 천우희만큼 센 캐릭터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동시대의 배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쉽지 않은 캐릭터를 척척 해결해 왔던 천우희의 궤도 우상은 한계를 맛보게 한 작품이다. 아들의 뺑소니 사고로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정치인 구명의 한석규와 목숨 같은 아들이 죽고 진실을 쫓는 아버지. 유중식, 설경구의 이야기를 그린 우상에서 천우희는 중식의 아들과 함께 있다가 사라진 조선족 련화 역을 맡았다. 한공주 곡성에서 보여준 캐릭터들에 이어 또 한 번 천우희의 연기 인생에 강렬한 한방을 남길 작품이다. 영화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 영화를 베를린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시나리오보다 명확하게 구현이 잘 돼서 또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나오는 영화가 첫 시사에서 재미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상은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돼서 몰입이 잘 됐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 봤을 땐 내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화의 흐름에 맡긴 채 따라가다 보면 결말에 와 있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봐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땐 이해가 잘 됐어요. 이 작품이 나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던 이유는 다른 작품은 감독님을 만나지 않고 시나리오만 먼저 봤다면 우상은 이미 작업을 했던 감독이에요. 한공주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당시 작업이 좋았거든요. 그 기대가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어요. 이 세 사람이 입장들이 연민이 간다고 해야 하나? 물론 쉽지 않겠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연화가 와 닿은 이유가 있나요? 한공주는 내가 잘하는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두려움을 가졌죠. 그때 이수진 감독이 다른 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다른 배우들에게 편하게 다 돌려봐라고 했어요. 누구나 탐낼 수 있는 역할이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가 2016년인데 내가 그때 곡성에 나왔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이수진 감독은 그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도 생각했는데 설경구 선배가 천우희 라고 힘을 실어줘서 다시 나에게 왔어요. 그땐 나 또한 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욕이 앞섰고 이미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눈썹이죠. 눈썹을 처음 밀고 거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밀기 전에 걱정했죠. 눈썹이 자란다고 하지만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을까봐 웃음 현장에서 밀어보니까 나름 느낌 있더라고요. 밀자마자 하하하 웃었어요. 혼자 촬영이 없는 3주 동안 치과의 시간은 있었지만요.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내 지인들에게도 서프라이즈 같은 재미를 안겨주려고 얘기 안 했어요. 련화를 보면 앞뒤 보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천우희는 그런 련화를 어떻게 해석했나? 처음엔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할 수 있을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련화는 인간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권리가 아예 없는 인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아주 평범한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게 축적되어 오면서 간접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기하면서도 그냥 무섭게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느낀 변화는 오히려 마음이 짠해질 정도로 연민이 느껴졌거든요. 사투리. 연기를 하느라고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리얼하게 할 것인지 조금은 풀어서 할 것인지. 워낙 조선족이 나오는 영화도 많았기 때 문의 뉘앙스만 얹을까 생각도 했죠. 그렇게 감독님, 사투리 선생님과 함께 만들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정말 칭찬도 많이 받아서 한편으로 안심되면서 스스로 흡족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에 좀 상처였어요. 웃음 너무 리얼했나 싶기도 하고. 우상에 대한 영화인데 배우 천우희에게도 우상이 있나요? 우상은 없었어요. 종교도 없고. 이 영화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내 우상은 연기구나 싶어요. 물론 내 만족이 가장 크겠지만 완벽한 연기라는 게 없는데 노력을 하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맹목적으로 해요. 연기라는 건 연기일 뿐이지만 하는 순간엔 모든 것은 진실이에요. 어느 순간엔 이게 다 결국은 허상인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야 하지 하고 몰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인물 속 상태가 만들어졌으면 생각하기도 해요. 내 한계를 맛봤을 땐 더 그랬죠.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상 찍으면서 한계를 느꼈나요? 그동안 한계를 맛보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번엔 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김주 혁 선배 일을 겪고 많이 무너졌어요. 난 영화를 위해서 모든 걸 불태워도 좋다고 맹목적으로 일을 해 왔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노력해도 많은 사람이 기억해줄까? 그런 순간이 지배되면서 무너졌어요. 현장의 분위기와 사람에게 기를 받아서 아픈지도 모르다가 혼자 있다가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죠. 그 고민은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상을 재작년부터 작년 4월까지 찍었는데 그 후에 다른 작품을 선택 못했어요. 정말 할 여력이 안 났거든요. 좋은 작품들을 거절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했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연기에 아예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연기 때문에 상처받을지언정 연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제 2년 동안 안고 있던 려나 캐릭터를 떠나보내야 해요. 워낙 강한 캐릭터라서 후유증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간 후유증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연기의 감정을 일상생활로 끌고 오는 걸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힘들고요. 나에겐 배우의 삶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연기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을 찍으면서 당황했어요. 평소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보니까 당혹스러웠어요. 상대가 한석규, 설경구예요. 한국 영화사에 기억되는 분들이죠. 현장에서 함께할 때 좋았어요. 어떤 훌륭한 배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겪어본 두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원래도 좋았지만 더 팬이 됐어요. 선후배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촬영하면서 당혹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들을 해내더라.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텐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요. 우리끼린 즐거웠어요. 세 배우가 마주치는 시는 없지만 한석규 선배는 유머러스하고 설경구 선배는 약간 츤데레예요. 다들 우리 현장이 어렵고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좀 묘한 신에선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배우들끼린 아니에요. 내 눈썹 보고 놀리고 웃음, 한공주 가배우 천우희의 인생의 변곡점 같은 영화인. 이번 우상은 어떤 작품이길 바라나요? 작품을 할 때마다 바라는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길 바라지. 어떤 의미 있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내 나름의 우상은 정말 바다 끝까지 떨어져 본 느낌이에요. 내 한계를 본 작품이라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 배우 인생이 우상전우로 나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에 대해서 죽할 같은 면이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냉정하고 내 스스로 가혹할 정도였다면 이 작품을 겪고 나서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게 됐어요. 최근 유튜브 희희낙낙 진행 중인데 이제 취미는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게 그땐 재미지만 연기 외에 흥미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석규 선배 낚시 따라가는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웃음, 사기작도 정해졌어요. 멜로는 체질로 돌아오는데 기존 캐릭터와는 달라요. 사실 작년에 받았다가 거절했어요. 이병헌 감독이 다시 기회를 줘서 하게 됐네요. 좋은 작품에 놓치고 아까운 캐릭터가 많았는데 작년에 받은 시나리오는 다 거절했어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신 시나리오를 안 주시겠죠. 웃음 다행히 이병헌 감독님은 다시 주셨어요.